저희가 6번째 시간부터는 이제 차크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중점적으로 하죠. 저희가 1강 시간에 뿌리 반달을 잠갔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차크라, 뿌리 차크라를 좀 깨워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요가에서는 이 척추 안에 7가지 에너지 센터가 머무른다고 하죠. 이거의 개수는 실은 보이지 않는 영역이기 때문에 다 학파마다 좀 다르게 다른 견해가 있지만 우리가 좀 더 인간답게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에너지가 잘 제 속도로 회전이 되어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차크라의 본래 의미가 원, 바퀴라는 뜻을 담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1번 차크라가 잘 활성화가 되면 1번 차크라와 연결되어 있는 2번 차크라에게도 좀 더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도 하죠. 그래서 한 차크라가 불균형해지면 다른 차크라도 연달아서 좀 불균형해진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차례대로 1번 차크라부터 정하는 시간을 갖고, 이 시간에 우리가 8월 달부터 야마 니야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8가지 아시탄가 8가지 단계 중에서 세 번째 단계가 아사나였고, 첫 번째, 두 번째 단계 아사나의 토대가 되는 것이 야마와 니야마였죠. 그래서 삶 안에서 웬만하면 안 하면 좋은 것이 야마였고 하면 좋은 것이 니야마였어요. 그래서 우리 8월 달부터 나누었기 때문에 8월, 9월, 10월, 11월 야마도 5가지 사항이 있고 니야마도 5가지 사항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씩 남았거든요. 그래서 야마, 오늘은 야마 중에서도 아스테아라는 사항을 나누어 볼 거고, 아스테아를 직역하면 훔치지 않음이라고도 바로 직역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아시탄가,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수리아 AB를 익히면서 아시탄가와 체계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아시탄가 요가는 시리즈가 정해져 있어요. 순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안내하는 만큼만 진도를 나갈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내가 아직 익히지 않은 자세를 탐하는 마음도 이제 아스테아에 위반된다. 이제 아시탄가에서 그렇게 또 표현을 하기도 해요. 그리고 아시테아가 삶 안에 확립이 되면 가장 큰 풍요를 얻게 된다고 해요. 이것은 의식을 미래로 혹은 과거로 달아나지 않게 함으로써 지금 이 순간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내게 허용된 가장 큰 가치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아시테아, 훔치지 않음이 확립되면 또 가장 큰 풍요를 얻을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자세 안에서 지금 여기 현재의 메시지를 담는 공간이 또 1번 차크라의 공간이기도 하잖아요. 지금 여기 현재에 머무름으로써 나의 의식을 미래로 혹은 과거로 빼앗기지 않고 여기 머무름으로써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풍요 또한 한번 인지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그리고 이제 니야마의 사항 중에서 한 가지가 남았는데 바로 이스와리 뿌라디 다남이에요. 이스와리 하면은 내 안에 깃들어 있는 그런 신성을 뜻하는 용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달에는 니야마 어떤 사항 이야기했는지 기억나세요? 지난달에는 수와디아야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자기 자신에 대한 탐구. 그래서 바가바트 기타 요가 경전 2번째 경전에서는 우리가 삶 안에서 요가를 실천할 수 있는 길을 3가지로 제시하죠. 첫 번째 길이 카르마 요가였고 행위의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매트 위에서도 동작을 하기 때문에 몸을 움직이기 때문에 아사나도 이제 카르마 요가로 분류하기도 하죠. 그리고 야야 요가, 이 책에서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의 본래 자아는 경험하는 자아가 아닌 바라보는 관조 자아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관조 자아가 나라는 걸 인지할 수 있는 요가를 바로 야야 요가라고 해요. 그래서 수와디아야가 그런 나에 대한 탐구, 진정한 나는 누구인가 탐구하는 이제 방향이었다면, 이스와리 뿌라디 다남은 내 안에 있는 그러한 사랑의 마음을 보태는 것이라고 이제 해석이 돼요. 그래서 한국말로 직역하면 신에 대한 헌신, 조금 더 나를 크게 돌리는 그 힘에 나를 보탤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3번째 길, 바티 요가와 연결감이 있는 사항이 바로 니야마의 5번째 사항, 이스와리 뿌라디 다남이에요. 그래서 자세하시면서 좀 더 큰 흐름에 나를 내어 맡길 수 있는지, 우리가 또 연말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가 축하하는 새해는 실은 1월 1일 신정이지만 우주적인 차원에서는 동짓날을 이제 우주의 새해로도 친다고 해요. 동짓날이 딱 8일밖에 안 남은 거 아세요? 그래서 올 한 해를 조금 더 마무리 짓기 좋은 시즌이죠. 그래서 올 한 해 나로 하여금 그런 사랑을 일으켜줬던 대상이나 그런 이슈가 있으시다면 이 시간에 그거를 조금 더 일으켜보시면 이스와리 뿌라디 다남의 에너지를 아사나 안에 담으실 수 있을 거예요. 특히나 오늘 그라운딩 플로우의 노래가 주댐무이기도 하거든요. 프랑스어로 사랑합니다 라는 뜻을 담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주댐무로다가 이 이스와리 뿌라디 다남의 에너지도 한번 일으켜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물라다라 차크라 땅의 공간이고 빨간색의 에너지가 담겨져 있는, 우리가 의식과 물질을 좀 잘 다루어야 할 때 무의식적으로 좀 빨간색 컬러를 또 이끌어서 쓴다고도 하죠. 그리고 지금 여기 현재의 공간이라고 해요. 그래서 틱나탄 스님은 걸을 때 이렇게 걸어라 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서둘러 걸으면 우리가 땅에 슬픔과 불안함을 새기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땅을 걸을 때에도 땅에 마치 입맞춤을 하듯이 걸어라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마치 오늘 그라운딩 플로우 발끝 서고 발끝 앉는 자세에서 마치 땅에게 뿌리를 내린다, 땅에게 키스한다라는 느낌으로 바닥을 한번 디뎌도 한번 보실게요. 그래서 집단 무의식의 공간이라고 하죠. 우리가 물질적인 차원에서 육체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하나임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 또 뿌리 차크라의 공간이라고 해요. 그렇게 오늘 주댐의 노래에 맞춰서 그라운딩 플로우를 진행해 볼 것이고, 우리가 이 책을 같이 읽고 있죠. 이 책도 이제 5장까지 읽어 나가고 있거든요. 5장의 소주제는 뇌는 어떻게 작동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연역법과 귀납법과 과추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연역법과 귀납법은 많은 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굉장히 논리적인 논증 방법이거든요. 근데 우리의 뇌는 그렇게 논리적이지 않다라고 하면서 가축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예를 들고 있어요. 식당 앞에 사람들이 줄을 많이 서 있으면 우리가 어떠한 근거도 없이 어떠한 추론을 내죠? 저 집은 맛집일 것이다. 이거는 정말 정확하지 않지만 우리 뇌는 생존하기 위해서 빨리 그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추론해낸다고 해요. 그것을 이제 뇌과학적으로 가축법이고, 이것이 이제 과학적으로 적용이 된 게 AI의 발달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가축법은 명확성은 떨어지지만 더 많은 정보를 처리하기 위한 어떤 뇌의 작용의 원리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그런 뇌가 일으키는 스토리텔링이 나라는 의식이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의식, 요가에서도 그 자의식을 에고라고 표현하죠. 그것은 실은 내가 생존을 위해서 지어내는 환상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그러한 스토리는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잘 타인과 관계를 맺고 잘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일으키는 스토리텔링이기 때문에 이것을 웬만하면 긍정적으로 일으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나도 모르게 나와 하는 그런 소통을 부정적으로 할 경우는 불안장애와 우울증에 쉽게 노출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대화 방식, 내가 나와 하는 그런 대화 방식을 긍정적으로 바꾸면 조금 더 과거로 달아나지 않고, 우리 의식이 과거로 달아나면 쉽게 분노라는 감정에 노출이 되고, 미래라는 곳으로 이제 의식이 달아나면 불안이라는 감정을 쉽게 느낀다고 해요. 그러지 말고 긍정적인 스토리텔링으로서 보는 자의 나의 의식을 둘 수 있다면 조금 더 마음 근력의 힘을 키울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5장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타인과 하는 이런 스포츠는 이런 내부 감각의 훈련을 하는 것에 조금 한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기의 에너지를 느끼는 기공이나 요가 같은 수련을 하면 조금 더 내 안쪽의 에너지, 나와 좀 더 잘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감각기관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것을 훈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테크닉을 이제 소개하고 있어요. 그것은 마치 감각기관을 사용할 때 그 감각기관을 처음 사용하는 것처럼 사용하면 그 신경회로를 조금 더 활성화시킬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험을 대체로 언제 하죠? 사랑을 경험할 때 공기가 달라지는 경험, 감각기관이 깨어나는 경험을 하잖아요. 그래서 마치 사랑을 경험하는 것처럼 오늘 한번 몸도 움직여보고 이 자세를 처음 경험하는 것처럼 감각기관도 좀 더 섬세하게 인지해보는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